매주 목요일 이 시간 대구 교육박물관의 김정학 관장과 함께 불교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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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는요, 네, 항상 관장님 보면 네. 뭔지 모르게 힘이 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뭘까요, 그게?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서 네, 뭔가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막 용기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선생님 잘 봐주셔서 네, 그렇죠. 아유, 관장님이 그동안 이렇게 애써온 그런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요, 최근에 대구 음악회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걸 기사를 네,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네, 대구시가 위촉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에서요, 시립예술단의 작품으로 특정 서양 작곡가의 곡을 무대에 올리지 못하도록 결의한 일인데요. 네, 저희들은 불교와 관련이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일부 시민과 음악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자칫 불교의 정서적 폐쇄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네, 이 사태의 전말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몇 해 전에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무대에 오른 한 음악회의 종교 편향 공연이 문제가 음,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화가 난 불교계가 시청에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공연이면 안 되겠다. 시민의 음, 세금으로 종교 편향 공연을 해서 되냐 해서 이걸 미연에 방지코자 조직된 것이 종교화합위원회인데 네. 이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는 이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레파토리가 하필 베토벤의 환희의 성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일인가요? 수성 아트피아라는 공연장의 재개관 공연에 시립 합창단이 불참 통보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음, 앞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해를 그럼요. 불러일으키는 비화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세계의 악성 베토벤의 음악을 무대에 올릴 수 없는 도시. 음, 사실 말이 안 되는 도시인데 그런 비아냥과 함께 세계적으로 창피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은 조금씩 이제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네, 와닿거든요. 저도 듣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을 폭넓게 이해하지 못한 그 단견들이 그 단견들로 해서 일어난 아주 어리석은 사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첫 단추를 잘못 꿰은 것 같은 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쳐보자라고 처방전을 내렸는데 그 처방전 자체가 더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이게 잘못되면 그걸 맡은 공무원들이 전부 옷을 벗게 되는 뭐 네. 이런 걸로 해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되고 그리고 이건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 문화, 음악, 거버넌스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각 종교의 역할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 순간까지 종교를 통한 화합 그리고 각 종교의 명작들에 대한 서로 간의 예의가 참 필요한데 그럼요. 그런 부분들을 자칫 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음악 장르, 공연 형태, 작품의 감상 포인트 등을 고려하지 않는 데서 온 큰 실수였다. 이렇게 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이고 터질 게 터졌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이상한 힘겨루기의 장이 된 것 같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측과 이제 와서 무슨 몽리를 부리는 거냐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네. 쉽게 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이게 잘잘못을 정말 떠나서요.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측면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요. 네. 불교는 클래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음악, 클래식 음악이 어떤 종교에서 배태되었다라는 건 이제 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1대1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건데 찬송과 찬불가로 대별되는 두 종교의 음악. 그리고 그곳에서 민요가 생기고 동요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 서양 음악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현대 교육에 스며드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혹시 책을 한번 구해 보시면 좋겠는데 네. 클래식을 만난 붓다라는 네.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 고전 음악의 선율에서 찾은 음. 불교라고 해서 피아니스트 김준희 씨가 법보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가지고 책으로 묶은 건데
지지난해에 발간이 된 책이거든요. 네. 탄생부터 열반까지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를 23장으로 구성해서 클래식을 소개한 책이에요. 네. 이 진명스님 그 문화부장 지내시던 진명스님은 추천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 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풀어낸 부처님 이야기라고 네. 표현했어요. 그래서 클래식과 불교 두 진리의 세계를 함께 만난다는 즐거움, 음악의 동양과 서양이 어디 있겠냐마는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 전통과 관습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해서 클래식을 수용을 해요.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음대 그 장영준 교수는요. 23편의 수채화 같은 이 글 속에서 부처님과 클래식 음악이 나누는 지적인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본다. 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식에 대해서 불교는 상당히 많이 관대해졌고요. 네. 그리고 클래식을 이해함에 따라서 우리의 부처님 그리고 저쪽에 어쨌든 성인들을 네. 서로 배려하는 그런 글들로 녹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의 클래식에는 상당히 높은 경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저 밑에 사람들이 하는 짓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창피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관장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좀 존중하고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사람이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사람의 이야기이고 사람이 듣는 건데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불교가 준비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훌륭한 불교 음악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조명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의 작품 발표되지 않은 작품들을 다시금 네.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뭐 서창업 선생이라든가 반영규 선생이라든가 박보문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네. 현재의 공연 형태에 맞는 연주 시스템을 갖추고 공감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김혜경 선생 같은 분들이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타 종교의 음악 장르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노랫말로 성부를 걸 필요가 있는 거죠.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음악을 우리 불교가 탄생시킬 수 있다. 이런 자부심 좀 가져보는 것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경전을 교성곡으로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를 칸타타로 네. 그리고 불교 시를 가곡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노력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 신라인의 삶이 불교식으로 잔뜩 표현된 향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로 가지고 새로운 불교 음악을 만들어내는 시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자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런 경우가 지금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명하게 해결된 예가 있나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만 28년 전에 네. BBS 불교방송, 서울불교방송 본사가 개국을 하고 네. 방송에서 어떤 음악을 내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시험 방송으로 내보낸 서양 민요가 어떤 분들이 듣고 야, 저 찬송가인데 저거 알고 들었냐 모르고 들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네. 사실 그때 우리나라 초기의 동료들은 다 찬송가에서 이렇게 편곡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때 불교 음악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서 불교 방송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종교음악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수년간 국립극장 무대에 올렸어요. 예. 그리고 종교음악이라는 큰 갈래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평도 들었는데 이때 송광사 스님들이 학인 스님들이 쭉 오셔가지고 예. 예불을 드렸습니다. 오. 국립극장 무대 위에서. 오. 그러니까 뛰어난 무반주 남성 합창이라는 서양 네. 음악식의 칭찬을 받았고 가톨릭의 미사곡과도 비슷하다. 야, 굉장히 엄숙하고 장엄하구나. 이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까지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예불의식이 음악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자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종교 화합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엔 정말 서로 종교 사이에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성현의 탄생이란 서로 이제 축하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현수막 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네. 부처님이 오셨군요. 네. 무슨 교회 이렇게 달아주는데 참 그거 보니까 가슴이 따뜻해진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각 종교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한대 합창단을 꾸리고 무대에서 노래한 적도 있었어요. 삼소 합창단. 이래서 아, 그렇구나. 비구니 스님, 수녀님, 그다음에 원불교에 네. 계신 분들 했던 적이 있었고
클래식을 즐기는 스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우리 불교 방송을 경청하는 타종교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참에 그 타종교의 음악을 한데 감상할 수 있는 대구 종교음악제 같은 것도 한번 우리 불교 방송이 중심이 돼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실 유네스코가 제안한 음악 창의 도시가 대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구에서 대구발 불교 음악의 새로운 탄생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기획일 것 같은데요. 아유, 제가 관장님을 뵐 때마다 힘이 나는 게 네. 항상 새로운 거를 창의력 있게 네.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대구에서 이런 거를 이제 새롭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교육박물관 김정학 관장이었습니다.